로망이 현실이 되는 지역 여행기 로컬 판타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의 또 우리가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혜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직장이 굉장히 다양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직장에 종사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외항사 승무원으로도 일을 했었고요. 네, 여행 작가로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과서도 썼고요. 교과서를 또 썼어요. 와, 여행 작가였고 승무원이었고. 뭐 여행 소개하는 뭐 방송이나 뭐 라디오 같은 것도 방송인으로도 활동했고. 그리고 콘텐츠 기획자, 제작도 하고 기획도 하고 지금은 호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좀 잘 안 있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아까 좀 영화 스타일이 맞아요. 네. 좀 다양한 게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또 하셨고. 멋지네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오셨는데 이분도 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시로 귀농해서 쌈채소, 샐러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전 직장이 뭐였어요? 보험회사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보험회사를 하고 쌈채소를 또 하시고. 보험도 다양한 보험이 있잖아요. 주력으로 이렇게 파셨던 보험이 어떤 보험이셨나요? 생명보험 쪽입니다. 생명보험. 그 생명의 소중함, 지금은 작물의 소중함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 꿰신다, 그치? 아니, 미소가 너무 좋으셔서 잘 이렇게 판매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판매 왕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뭐 지금은 저희 채소들이 저 닮아서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역 여행 전문가들이 준비한 로컬 여행 전주전는 여행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 혜인님하고 한번 만나볼 텐데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여행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편견을 깰 수 있다? 여행의 편견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로 어떤 걸 고착화시킬 때가 많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곳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곳으로 변화되는. 그래요? 전주하면 이제 맛집 맛집인데? 순례, 맛이 없는 집을 찾아가요. 진짜 별점 0.5점짜리 가서 난 거기만 가서 그 리뷰에서 최악. 그렇지. 별 하나 받은 집. 그렇지. 그런 걸 먹겠다. 약간 이런 건가? 폐업 위기에 놓인 어떤. 그런 거보다 전주에 이런 곳이 있었어? 아마 지금 제가 소개하신 분 보여드리면 다 처음 보셨다고 하실 거예요. 제가 모를 수 있을까? I think about that summer day when I went on my first date. We danced in an empty parking lot to a song I since. 안녕하세요. 저는 외항사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여행 작가 겸 호텔 기획을 하고 있는 신혜은입니다. We must have been watching a movie. I think it was Toy Story 3. As long as you remember me and all the ways I used to be. A part of me will always be 18. And time keeps ticking on, it's true. She'll steal away our youth, but that's how I'll remember.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 경영을 전공하고 관광 쪽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미디어 아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허이나 작가입니다. I didn't think much of you till that autumn afternoon. I never would have guessed it would be you. And it was. 오늘 여행 컨셉은 전주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공간이 아닌 좀 몰랐던 공간을 발견하는 새로운 여행으로 좀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진짜 기대가 되는데? 그런 곳이 있을까요?
전주 한옥마을 와보니까 어때? 되게 오랜만에 오니까 어. 조금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산책하고 걸어가기가 되게 좋은 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 전주 기차 타면 한 반은 외국인인 것 같아요. 10년 사이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가장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네. 한옥마을이. 맞아요, 맞아요. 언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공간이 되게 좀 특별한 공간이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미술관을 찾게 되었는데 이 공간이 원래 어떤 공간이었나요? 지금 보시는 그 천정도 당시의 건물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1950년대 이곳 섬유 방직 공장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500여 명의 여공들이 이곳에서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입구에서 들어오실 때 보시면 재봉틀이 있었는데요. 그 재봉틀이 당시에 직접 사용했었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방직 공장으로 사용됐던 곳을 지금 미술관으로 이제 바꾸셨는데 미술관으로 만들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희 관장님께서 예술가세요. 섬유공예를 전공하셨는데 당시에 약간 2010년대에 개인 작업실로 사용을 하시려다가 뭔가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 한옥마을이란 곳에 미술관으로, 문화 공간으로 지역에 환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시는 소당 김현익 선생님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지역 작가님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살인미술관입니다. 저는 역사가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옆에 오신 우리 친구분도 작가님이시니까 네. 좀 의미가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갤러리 같은 거 작품들도 좀 많이 봤고 그러니까. 그리고 방직 공장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 공장의 그 천장이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봉틀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사용되던 것들을 한쪽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미술관이긴 하지만 과거의 공간들을 좀 저희가 느낄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나중에 공연을 기획하시거나 또 아트를 만드실 때 굉장히 좀 참고하셔서 맞아요. 이렇게 응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2차 산업시대에 남겨진 이런 산업시설물들이 도심 안에 되게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남겨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전주에서는 좀 좋은 공간으로 많이 변모가 되고 있구나. 그것들 또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되게 잘 활용하고 있으셔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그 사업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산업유산들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주에 이번에 와서 봤을 때 정말 지역 주민들이 너무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 정말. 네, 좋은 공간으로 재합금을 하고 있어서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근데 여행이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팔복동에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있어. 방앗간을 네. 또 맞아요. 활용해서 카페 카페로. 하는 곳도 많고 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트렌드인가 봐요. 의미 있는 곳을 첫 번째 장소로 갔고요. 네. 하얀 양옥집이 또 요즘에 유명하거든요. 네, 역시 알고 계시는군요. 여기 한옥마을에 좀 새로운 스타일의 옛날 양옥집이 있네. 들어가도 되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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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혹시 들어가 봐도 되나요? 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입니다. 네. 같이 들어가실까요? 네. 보통 이제 한옥마을 하면 한옥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양옥집이 좀 특별하거든요. 네. 그러네. 맞아요. 아이들이 직접 한옥천에다가 손 집어넣어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좀 평범한 양옥집? 좀 예쁜 집 같았는데 안에 들러보니까 전혀 다른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곳은 어떤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은 원래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님들이 거주하셨던 도지사 관사였습니다. 네, 처음 지어져서는 은행장 관사로 사용되다가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 도지사님이 이 공간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2024년 5월 저희가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 공간은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셔서 보셨다시피 1층에서는 전시가 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이웃인 이제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문화예술을 즐겁게 누려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예술인과 학생들이 만나서 같이 작품을 만드는 그런 전시를 진행을 했고요. 그 작품이 이 한옥마을의 모습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담은 거예요. 그 한옥마을이 아이들에게는 관광명소가 아니라 우리 동네이다 보니까 우리 동네를 보는 아이들의 시선을 담아서 작품들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이곳에 전시까지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많이 찾아와요. 전시 보러. 본인들 이름이 이제 벽에 작가로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아해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 모시고 많이 오고요. 정말 그 진짜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 와서 사실 이 주민들을 만날 일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가 집무실인가 봐. 여기 이렇게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처럼 앉아주세요.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네. 우리 신혜은 도지사님. 꿈입니다. 신도지사님. 뭔가 신뢰가 갑니다. 신지사. 네. 언젠가 저기 사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기 오목대가 바로 위에 보이네. 저기서 밑에 쫙 다 내려다 보이거든, 한옥마을이. 2층에서 한옥마을이 이렇게 내려다 보여가지고 바로 경기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뻐요. 길 옆이 바로 경기장. 그래요. 네. 이전 공간들을 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쓰였던 물건들을 좀 이렇게 곳곳에 두셨잖아요. 우리가 한옥마을의 정취도 느끼지만 이 공간의 또 다른 색다른 면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사였던 그 추억도 우리가 또 소환할 수 있잖아요. 보존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전주하면 사실 이제 뭐 한정식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한정식이기도 한데 좀 더 특별한. 다양한 음식이 한눈에 보니까 약간 아름답다?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으면 되게 건강할 것 같지. 그리고 여기가 직접 장을 다 담그신대. 그래서 된장을 먼저 먹고. 서울에서는 그렇게 장을 직접 담그는 음식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장을 담근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음식인 것 그렇긴 같아요. 하지. 네, 맛있는데? 이런 된장 좋아해요. 뭔가 칼칼하면서도 맵거나 너무 자극적이지 않다. 그렇지? 삼합 먹어봤어? 사실 오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오늘 도전입니다. 먹어봐. 전라도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될 음식 중에 한번 하나가 보여주세요. 어떻게 삼합인데 먹는 거죠? 이게 왜 삼합이냐면 이렇게 고기랑 그다음에 이 홍어랑 그다음에 김치를 올려서 먹는다고 해서 삼합이거든.
서울에서 저도 20년을 살았지만 서울 분들이 홍어를 접할 기회가 많이 맞아요. 없어요. 아, 진짜? 파는 집도 잘 없고 일부러 그래? 거기를 찾아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홍어를 되게 늦게 입문했거든요. 그래요. 네. 맞아요. 자, 제가 먼저? 어. 아, 그렇다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떨리는데요. 첫 삼합. 자, 과연 처음 먹는 거죠, 친구들? 네, 처음이었어요. 야, 처음 먹으면 이거 쉽지 않거든. 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텐데. 괜찮아? 맛있어? 식감이 특이하다. 속 쏘진 않아? 속 쏘는 사람은 아니야? 아주 많이 삭힌 홍어는 아닌가 봐요. 아, 적당히. 나중에 쐈어요. 나중에 와요? 저렇게 지나고서 지금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김은 선생님은 좀 어떻습니까? 홍어 좀 많이 예, 홍어는 접해보셨어요? 뭐 좋아하죠. 냄새 찾아가서 일부러 먹습니다. 냄새 찾아가서. 이런 분들이 이제 홍어 코하고 애 엄청 네, 좋아하시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홍어 애를 좋아하시는구나. 진정한 홍어 야. 사랑러. 아, 진정한 진짜 맛꾼이시네. 아,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홍어 처음 먹을 때 이게 음식이 맞나 문화적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한 3번 먹으면 그 예.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중독이 돼. 먹고 싶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뭔가 있는데? 약간 뒤에 끝맛이 있네. 엄청 센 그런 건 아니야. 뭔가 사람들이 먹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저게 삼합으로 일단 입문을 합니다. 왜냐면 이 묵은지하고 돼지고기가 좀 중화를 시키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내가 약간 고수 단계 가잖아요. 삼합을 안 먹어요. 그럼 먹어봐. 홍어만 초장에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진짜 고수가 되잖아요. 사와서 바로 안 먹어요. 그러면? 집에서 더 삭혀요. 더 삭힌 다음에 썩은 내가 풍풍 날 때 그때 먹어주는 그 맛 최고예요. 양말을 먹으라고 그래, 그냥. 양말하고 또 다르지. 아, 근데 저 전 진짜 고급스럽게. 메밀전, 네, 메밀전. 고급스럽게 했다. 메밀전. 아, 색깔 봐. 메밀전에 완전 화려해. 색깔 너무 예쁘다. 메밀 향이 엄청 고소하다. 근데 보통 전라도 음식하면 되게 좀 간이 세다는 편견이 있는데 전혀 간도 세지 않고 엄청 삼삼하면서도 맛이 되게 자연의 그 원래 음식 식재료 맛을 잘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방촌에 살잖아요. 진짜 전 세계에 맛있는 음식이 다 있는데 정말 아쉬운 건 한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주 올 다양한 때마다 느끼는 게 이런 거 서울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맞아, 맞아, 한식집 서울에 꼭 있으면 맨날 갈 것 같은데 이 생각 맨날 하는 것 같아. 잘 드시니까 보기 좋네요. 그러니까요. 맛있게 잘 아, 먹었습니다. 그거 좋네. 엄마랑 다시 오자. 부모님 모시고 다시 오자. 진짜 네. 정말 좋아하시겠다. 몸에 좋은 식재료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거의 100년 된 건물이래. 옛날에 아파트로 쓰던 곳이라는데 상상이 안 가지. 한번 가볼까? 아, 진짜? 아파트였대요? 와. 전주 최초의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아, 진짜 빨간 벽돌의 아파트였어요? 거기는 그냥 걸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저희가 여기 지나가다가 이 빨간색 벽돌이 너무 예뻐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 아파트라고 얘기 들었었어요. 이 건물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1938년도 일본 신다시지로에 의해 건립된 전주 최초의 아파트였고 이 건물이 이제 보통 풍남동 일대에 직장인들이 거주해서 15세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원룸형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 한덕당이라는 전북도당 사무소로 사용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소품 하나하나가 진짜 옛날 소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다 구하셨는지도 너무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모아서 보통 20년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런 빈티지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배치하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근데 너무 빈티지하게 예쁘게 잘 꾸며놓으셔서 마치 옛날에 원래부터 이랬던 공간이었던 것 같이 느껴져요. 네. 근데 진짜 활용을 잘했다. 집에만 있었으면 집 사람들만 봤을 텐데 맞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저희 있게끔. 집도 시골집 이사할 때 진짜 옛날에 쓰던 정말 예쁜 그릇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어? 엄마 눈에는 세상 맞아. 구질구질해 보이셨나 봐요. 싹 다 버리신 거예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너무 귀하죠. 이게 보물인데. 근데 집에 그런 물건들 있으면 잘 두셨다가 인테리어 할 때 곳곳에 조금 잘 활용을 하시면 그게 또 바로. 되게 고풍스럽고 아. 또 가족들 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가 돼요. 싸우더라고요. 저거 세상 꼴보기 싫은 거 저거. 여보, 이 그릇에 먹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저거 니네 아빠가 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어 던졌던 이런 약간 추억들이. Like a rabbit in headlights. They're stunned by all your charm. And I feel so damn lucky to have you on my arm. 좀 달콤하다. And I can't help but 완전 약간 눈이 확 뜨이는 커피 필요했어? 당이 필요했어. And I love you like no other. 'Cause this has never felt so right. Yeah, you can keep me warm. 색다른 맛인데? 맛있네. 빵이 엄청 부드럽다. Yeah, you can keep me warm on a cold night. 우리가 아파트였기도 하고 또 한덕당 사무실로 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역사가 있었던 공간이잖아.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 오면 되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이 쓰던 아파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나라 선조들이 또 이 공간을 썼다고 하니까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창밖은 같은 창밖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다양한 활동들을 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뭔가 그런 오래된 공간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너는 이런 공간이 생기면 어떤 걸로 꾸미고 싶어? 나는 좀 언젠가는 이런 건물 내 공간이 생기면 아티스트 레지던시 같은 거 하면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작가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서 뭔가 또 그 오래된 공간을 새로 살릴 수 있는 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되면 재밌을 좋았을 것 같아. 잘 봤습니다. 자, 우리 김은희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어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뭐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아직도 홍어 향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아침 식사로 드시고 오신 거 아니시죠? 네. 아, 우리 같이 여행할 때 같이 함께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허이나 님이 친구시고 네. 그 예술하시는 분인데 함께 한 이유가 있어요? 아, 사실 되게 친한 동생인데 네. 제가 좀 약간 즉흥적으로 여행을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오늘 좀 어디 가고 싶은데 여권 의외성이 있다. 네, 갖고 근데 이제 보통 직장을 다니다 보면 뭐 일주일 열흘씩 이렇게 길게 여행을 가기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저 아티스트잖아요. 자유로운 자유로운 영혼이시죠.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네.
우리 내일 파리 갈까? 다음 주쯤 파리 가자 하고는 우와. 가거나 이번에도 한 우와. 뉴욕을 한 2주를 갔다 왔어요. 우와.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아티스트다 보니까 저랑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서로 달라요. 저랑 공간을 그게 보거나. 재밌어. 네, 그래서 서로 대화를 계속하면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소통하는 거 그렇지. 그런 그러면 여행의 또 재미가 아예 있어요. 상상력이 또 커진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또 약간 경제적인 여유가 두 분이 대신 비슷하시니까. 국내 여행도 많이 갑니다, 저희. 그렇긴 한데 네. 저도 친구한테 파리 갈래 했더니 통장에 파리가 달려서 갈 수가 없어. 잠깐만. 갈 수가 없어. 잠깐만. 시간은 많아. 돼. 멘트 할 때 생각했지. 파리 생각했지.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왜 돈 받아. 여기 개구먼으로 안 잤는데 일해야지. 네, 에피소드 메이드 하지 마. 아니 지난주에 속상했어요. 못 웃겨가지고. 일주일 가더라고. 그래, 일주일 갔어. 알겠어요. 네. 아, 그렇다면 우리 그 허이나님하고 이번에 여행을 같이 하셨으니까 네. 호텔 컨설턴트잖아요. 이번에 좀 좋은 영감이 혹시 있었어요? 전주 여행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한 호텔을 기획을 하고 네. 있는데 좀 기획자가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공간으로 또 탈바꿈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저도 좀 공간을 만들 때 네. 많이 영감이 됐습니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치우고 새로 샀으면 하는 그런 물건들에 불과한데 젊은 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감성이 폭발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공간이나 아니면 물건이나 어떤 스토리, 히스토리가 있는 걸 너무 맞아.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 하니까 어르신들은 옛날에 우리 그냥 그랬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숨기려고 해요. 오히려. 맞아요. 아우, 근데 치워. 우리는 그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바뀐 공간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새로운 건물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네, 맞아. 이렇게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토리가 없죠. 다음 주에도 우리 혜은님과 함께 떠나는 온고지신 이야기 여행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경강이구나. 네, 만경강이 만경강입니다. 난 진짜 젤로 예쁜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아, 이거. 그래도 햇빛이 나니까 좋네. 꽃눈이 폈다 그래야 되나? 아직 아닌가, 이거? 꽃눈. 꽃눈이 핀 건가, 지금? 꽃눈이 여기 보면은 저렇게 곧 이제 피어날 것 같아요. 아, 안경강은 사시사철 진짜 아름답거든요. 네. 진짜 이게 좀 있으면 여기 보리하고 위로 올라오면은 맞아. 이쪽 완전히, 연두새. 우리 여기서 적어야 되겠는데? 봄에 벚꽃 마라톤. 아, 이렇게 맞다, 아마 맞다. 슈퍼에서부터 하면 한 10km. 오, 그러네. 벚꽃길 걷게 하면서 여기 만경강 여기에도 분명히 두 분 보기 좋아요. 언니들, 다른 애들도 오고. 저희는 익산으로 귀농한 지 13년 된 농부 김훈. 김은희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자연 관찰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생태 환경 강사다 보니까 저거는 이제 만경강의 네. 조류 탐사, 네. 철새들 지금 보러 간 풍경입니다. 그렇구나. 뭐가 보여 지금은? 아, 지금은 청둥오리가 보이고요. 그다음 흰뺨 검둥오리도 보이고요. 이쪽에 이제 철새들이 저희 만경강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또 와이프가 이제 조금 이렇게 뭐 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 때 이제 생태 이제 그쪽으로 강사 활동을 하면서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사분들과 함께 이제 겨울이면 항상 철새 탐조를 했었는데 여기 만경강도 함께 다니면서 탐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좋은 거 하면 나오라고 이렇게 딱 그냥 저기서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안 해. 나오고 싶어도 팬들이. 로컬 판타지를 아는 맞습니다. 거죠. 시청률 잘 나오는지 알고 지금 나오려고. 어디서 봤나 봐.
방식 종류가 달라요. 얘는 종류가 지금 달라? 가창물이에요. 다시 갔다 다시 오는데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지나니까 물에 한참 있다가 잠깐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잠깐 날았다가 다시 저쪽으로 다시 내려앉았는데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날개가 있는 건 닭밖에 몰랐는데 이제 청둥오리도 암수 구별할 줄 알고 조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주문 들어온 거, 택배 나갈 거 이거 작업해야 되거든. 종류는 지금 7가지, 8가지 정도. 네, 저희 농장은 쌈채소, 샐러드 채소를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요. 가을에서 이듬해 봄까지는 조금 종류가 좀 많아서 한 15가지에서 20가지 정도 이렇게 하고요. 이제 봄에서 이제 뭐 여름까지는 한 12가지에서 15가지 정도. 쌈이 좀 잘 자라죠? 잘 자라는 좀 저온성 어떤- 작물이라서 네. 보온이나 가온 아주 놓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와, 저 소리 진짜 신선하다, 그렇죠? 초기에는 뭐 특별한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제 직장 생활도 조금 뭐 회의감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브랜드 이런 농사를 업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귀농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또 손익동서가 이제 아무래도 익산에서 오랫동안 농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기술을 좀 배운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또 여건도 되기 때문에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쌈채소, 샐러드 채소는 외국에서 들어온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름은 보통 이제 엔다이브 치커리입니다. 이 종류는 이제 케일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름은 이제 뭐 레드 러시안 이게 이제 겨자 종류입니다. 겨자가 저희가 이제 청겨자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곱슬곱슬하다 그래가지고 곱슬겨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겨자냐 그러면은 겨자 맛이 납니다. 아, 이거 맛있어요. 이거. 저거를 진짜? 먹잖아요. 네, 톡 쏩니다. 코 저 세상에 보내주는. 아, 진짜로? 그 엄청 정도였어요? 매워요, 매워. 네. 울어요, 울어. 그래? 사람들이 이걸 제일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 레드풀이를 재배하는 농가도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치, 사 먹을 수가 없지, 이거는. 그리고 모양도 신기하고 해초? 해초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처음 보는 식물이에요. 해초처럼 생겼죠. 해초. 우와. 보라색. 오, 진짜 그러네. 네. 우와. 이게 무슨 맛이 나요? 겨자 한 종류예요. 아, 얘도 코가 저 세상 가나요? 근데 약간 적겨자나 일반 겨자보다는 덜 매워요. 그렇게 덜 좋다. 매운 겨자입니다. 향만 느껴지는 거구나.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해초처럼 생겨가지고 줄기까지 다 먹어요? 네. 오. 샐러드용으로도 이렇게 올라가고 합니다. 꽃 같죠? 색깔도 예뻐가지고. 자,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예쁘죠? 웬만한 꽃을 사지 않아도 채소꽃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답니다. 아, 근데 좀 좋다. 채소꽃 너무 좋은데? 그렇죠.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집에 꽃은 가서. 먹지도 못하는 거. 안 받아봐서 그래, 안 받아봐서. 지금 저희 농장은 GAP 인증이라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하고 이제 저탄소 인증 이렇게 인증을 받은 농장인데 GAP 같은 경우는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해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인 거고 저탄소 인증 같은 경우는 농업에 투입되는 에너지 비용을 낮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보통 지구를 살리는 농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진짜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철학이 있으셔가지고요. 그 생산자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재배했느냐에 따라서 또 구매가 달라지기도 해요. 아, 그럼. 그 스토리를 먹는 거라니까, 같이. 잠깐만. 이걸로 우리 예쁜 걸로 맛있는 걸 먹어봅시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직 로또가 남아있나요? 우와, 커피. 커피야? 우와, 드립커피를 직접 내리시는 거야? 와. 아내분이 감시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맛있겠네요. 예, 신선하게 해서 제가 그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야, 대박이다. 너무 어울리세요. 균홍을 해서 이제 땄어요? 네, 균홍을 해서 했습니다. 와. 그 이유가 이제 저희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걸 가지고 보통 이제 쌈밥처럼 이렇게 삼겹살 먹고 하는데 네. 파모 셰프 그럼 뭔가 좀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파모 셰프. 파모 네. 셰프. 와. 그래서 이제 학원 다닐 때 와이프가 좀 뭐 배려를 해준 거죠. 일을 하고 저한테 학원 다닐 시간을 빼줬으니까 그때 대박이다. 이제 좀 농장에서 음식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보통 농장에서 식사 같은 경우는 제가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진짜 학원 보낸 보람을 느끼시겠네요. 그러네. 먹어볼까요? 네, 드셔보시죠. 어때요? 맛있어요. 완전 신선해서 겁나 맛있네요. 뭐 제가 한 거는 특별하게 없지만서도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먹어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맛이 어떻습니까? 확실히 바로 이렇게 따가지고 바로 먹으니까 조금 더 신선한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아삭아삭함이 다르겠죠, 진짜. 와. 어떤 분들은 이거 채소에다가 들기름만 이렇게 해서 그것도 들기름으로 좋은 것 같아요. 먹어도 이렇게 고소하니 그렇게 많이 드시더라고. 당뇨 환자식이 있는데 제일 먼저 채소를 몇 장 먹고 그리고 단백질을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의 수치가 좀 내려간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서 본 것 같아요. 좋다. 채소하고 먹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도시에서 생활하실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저 안 늙었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 아까 헤드램프 끼셨던 게 한 3년 전. 네. 똑같아. 안 늙었어. 하나도 안 늙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장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네. 이곳은 제가 속해 있는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익산시 연합회 실습 교육 농장입니다. 초반에는 작물 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도 얻고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전문가 교수분의 컨설팅이라든가 저희처럼 이제 선배 멘토분의 어떤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작물에 대해서 재배를 하고 알아가는 그런 교육 실습 농장입니다. 지금 벌들도 엊그제 춥고 그랬는데 수정벌들도 괜찮게. 네. 네. 제 거는 활동을 너무 잘해요. 한 8마리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 작황은 좀 어떠신가요? 저희 해주시는 교수님 말씀으로는 여기 정도면 1등급은 못해도 1.5등급은 된대요. 그리고 작황도 괜찮고 그 판매가 저기 공판장에서 납품하는 것도 수매가도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보다도. 70g짜리도 있었어요. 제 거 중에는 무게 하나가 70g짜리도 있었어요. 이런 건 한 50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시니까 삼박자가 다 맞았다 그럴까요? 네. 시의 지원, 네. 그다음에 저희 단체 멘토의 역할. 특히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여기 직접 실습하시는 우리 대표님 세 분이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니까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지금 교육농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토지를 구입할 때 어떤 부분에 좀 염두를 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경재배, 양액재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지하수 수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질이 좋아야지만이 수경재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질, 물이거든요, 이게. 첫째는 수질 검사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두 번째는 이제 침수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마치 13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그 당시에 허브 종류를 저희 이제 멘토분께서 심어놓고 어디 가셨는데 저는 풀인지 알고 뽑아버렸거든요. 풀인지 알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허브인데.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잡초 다 제거했습니다. 예. 허브야 이 사람아. 근데 이제 후배들에게 기술이라던가 이런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좀 뿌듯합니다. 그 전문 컨설팅 하시는 분에서 직접 배우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적고요. 그다음에 배운 점도 많이 있고요. 이론적이든 실습적이든 것은 그걸 다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처음부터 일 잡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귀농했을 때 겪어야 되는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귀농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경영인들과 합심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저희 이제 귀농귀촌 협의회 회원이십니다. 저분도 귀농을 하셔서 유칼립투스를 재배를 하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카페에도 이렇게 창업하시니까 융복합 농업이죠. 식물이 그래도 겨울인데도 이렇게 실내에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이거 판매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식물 카페니까. 유칼립투스 농사 짓고 여기에 이제 맞게끔 또 여기서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와이프하고 제가 한 근 10년 동안 이렇게 신문에 칼럼을 연재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올해 지금 책으로 출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고쳐야 될까 해서 그거 하려고 지금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와, 네. 와 멋지시다. 남한산성에 기문이 있다면 귀농에는 또 기문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또 저의 역사일 수도 있고 저희 부부가 귀농에서 걸어온 길을 또 남기는 거라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이들이라던가 와이프 이렇게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는 처음 농업이라는 게, 농사라는 게 제가 직접 씨앗을 파종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떻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세계라는 게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서도 계획과 목표, 비전을 가지고 제가 농업을 했기 때문에 성장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농사 지으면서 뭐 필요한 것들을 수리한다거나 필요한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 저만의 보물창고라고 할까요? 네. 천재신가 봐. 이걸 직접 만드신다고요? 지금 저도 이렇게 뭐 저희 멘토께 배우고 이런 게 있어서 농장에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는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동력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모컨으로 하는 거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는 걸로 지금 교체하려고. (2014년도) 가을에 이제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저희 뭐 스승 멘토분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때 교육을 받으면서
시설 농업, 지금처럼 이렇게 온실에서 하는 시설 농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전기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된다. 거창하게 스마트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셀프로 원격으로 제어하는 농장의 어떤 장치들을 그거는 이제 직접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통은 이런 시설을 보통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많은 시설비를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들어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13년 전에 저도 이제 배웠죠. 배우면서 그 전문가 분께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기술을 뭐 습득을 하고 또 해보고. 요즘에 농업은 진짜 농업만 하는 게 아니네. 익산에- 과학기술의 집합체네. 익산의 맥가이버시잖아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옛날 사람. 그게 등장하는 거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저거를 제어하면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프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이제 공부가 있으니까 그걸 할 거고, 저도 올해 또 새롭게 도전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을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조금 저희 부부가 반듯하게 설 수가 있고 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2025년도에 저와 또 저희 와이프의 목표고 희망입니다. 잘 봤습니다. 훈님, 그러면 다양한 작물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쌈채소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채소는 일단은 최근에 신선 채소에 대한 소비자들이 어떤 이렇게 관심이라든가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FTA나 이렇게 수입 개방 때문에 농산물이 어려운데 이게 잎채소는 거의 수입이 안 됩니다. 진짜? 상추 수입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맞아, 못 들었어요. 금방 이게 상하기 상해버리니까. 때문에 신선도가 수확하면서부터 그러네. 급격하게. 아무리 냉장을 잘해도 시들시들해져요. 그렇거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직거래가 소비자가 직거래가 조금 편하고, 맞아, 그리고 쌈채소나 샐러드 채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선물용으로도 많이 이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가가치가 또 작물을 있을 수 있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부모님도 상추 농사를 좀 지셨는데 그 쌈채소를 하는 이유는 1년 내내 해가지고 한 해 수확하는 거하고 또 달리 매번 수확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맞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각자 좋아하는 쌈의 종류 있나요? 혜연 씨 어때요? 저는 아까 보였던 뭐 치커리 같은 것도 좋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로맹 이런 것도 네.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쌈채소도 제철이라는 게 있나요? 근데 이제 쌈은 많은 분들이 쌈은 무슨 맛으로 먹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쌈은 무슨 맛으로 드시죠? 저는 쌈보다 썸 전문가여가지고 쌈 쪽에 물어보세요. 네. 쌈은 먹는 썸만 해요, 썸만. 쌈은 먹는 거고 썸은 타는 건데 쌈은 근데 이렇게 첫 번째가 눈으로 먹는 채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종류가 아까 보라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들이 있다 보니까 첫째는 눈으로 신선하게 먹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쌈장 맛이어가지고요. 쌈장으로. 쌈은 맞아. 이렇게 쌈장 맛이. 된장으로 싸먹냐 고추장 싸먹냐 이게 맛이 또 달라져요. 우렁쌈장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혜연님이 다르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은 이거다. 그러니까 쌈은 쌈대로 가고 제철 음식이 있으면 그걸 싸먹는 게 제철 음식이다. 이거네. 명답이네요. 역시 아나운서 1등은 달라요. 1등이야. 1등 된다. 알겠습니다. 귀농이 사실 처음이었잖아요. 어떤 게 가장 이렇게 좀 힘드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몸을 움직이는 이 노동이 제 몸에 맞나, 그걸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동안 이제 확인하는 좀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급함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빨리 막 이렇게 뭔가 규모를 갖추고 맞아. 빨리 나도 뭔가 막 부럽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급함을 버리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 부부에 맞춰가지고 조금 성장하는 거에 맞춰가자.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부는 좀 슬기롭게 초반에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급함을 또 가지면 안 되는구나, 농사할 때는. 네. 자, 우리 농사를 위해서 제2의 귀농 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김우님의 살아보고 정말 잘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가 많이 돼요. 자, 우리 로컬 판타지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 두 분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오늘 여행에서는 새로운 영감과 또 뜻깊은 배움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여행 참고하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망이 현실이 되는 지역 여행기 로컬 판타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